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이 디폴트 가능성, 과연 디폴트는 올 것이고 또 온다면 세계 경제에 특히 뉴욕 증시나 코스닥, 코스피에 또는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릴 텐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이 김대호 박사 TV를 열심히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은 좀 어색하죠. 생경하고 지구가 뒤집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뒤집어 보았습니다. 왜? 자, 원래 지구는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북반구에 사는 유럽 사람들이 그 유럽의 시각으로 북반부를 위쪽에 올리고 남반부를 아래에 배치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망망대해로 나가면 북쪽도 없고 남쪽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도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고정관념, 미국은 이런 나라였지, 이런 과거의 잣대로 보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발상을 좀 전환하자, 다양한 각도로 보자라는 그런 새 마음으로 세계 경제를 좀 더 정밀하게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도를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주제를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죠. 자, 이 디폴트라는 게 뭐냐? 며칠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갑자기 미국은 절대로 디폴트 맞지를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도둑이 제발 지린다고나 할까요? 아니 왜 갑자기 디폴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재무장관의 디폴트 발언은 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에서는 시장에서는 베센트의 발언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말대로 미국은 국가 부도 디폴트 안 나타날 거야.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안심하자.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또는 재정 적자 때문에 몇 가지 암초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해서 뉴욕 증시가 비교적 랠리를 보이는 안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그럴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말로 국가 부도에 우려가 없다면 느닷없이 디폴트 얘기를 왜 하느냐? 디폴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 디폴트가 걱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절대로 미국의 국가 부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가 절벽에 부딪혀서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 디폴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어려운 장애 요인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를 시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라는 게 뭐냐? 영어로 DEFAULT인데요. 이 말이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에서 중세 로마 시대 때 나온 법률 용어인데요.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나 또는 원고, 피고,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 안 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 절차를 지켜나갈 수도 없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구제할 수도 없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법정 출두를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 법정 정의의 실패, 법정 정의 구현의 실패 상황, 혼돈의 상황, 이것을 디폴트라고 불렀는데요.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이제 근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이 발달하면서 채무를 갚지 않는 자, 또 채무를 갚지 않는 상태, 줄 돈이 있는데 안 준다. 이것이 디폴트인 것이죠. 자, 이 디폴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가장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말은 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도. 그런데 사실 부도라는 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도자가 넘겨준다, 인도할 때 도자인데 넘겨주지 않는다는 뜻의 부도 이렇게 쓰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물건 대금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줍니다. 어음이나 수표는 기한이 되면 돌아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의 계좌 잔고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취급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금융기관 부도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경제학에서는 이 부도 상태가 몇 가지 다양하게 개념이 좀 분화됩니다. 디폴트도요, 절대적 디폴트가 있고 기술적 디폴트가 있습니다. 절대적 디폴트라는 것은요, 아예 원시 불능 상태, 그 돈을 갚아야 되거나 또는 돈을 지급해야 될 그 경제 주체가 파산을 하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는 상태.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거나 또는 사정이 개선되더라도 지불을 할 수 없는 것 않습니까? 이것을 지불 불능 상태에서 절대적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기술적 디폴트라는 것도 있어요. 자, 디폴트라는 것은 지불 불능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맞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능력이 없는 지불 불능이 아니라 기술적 지불 중단 사태라는 거죠. 여기서 테크니컬이라는 말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타임 미스매치가 온다든지, 이를테면 지금 100만 원을 옆집에서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주기로 했고 오늘 저녁에는 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돈이 들어오는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돈을 갚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 2시간 정도의 타임 미스매치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부도는 부도인데 2시간 후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a kind of 기술적 디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디폴트. 모라토리움을 얘기합니다. 모라토리움. 자, 내가 지금 돈은 있는데 지금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채권자한테만 돈을 주면 B, C는 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내가 일단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에 돈은 못 줘. 너희들끼리 좀 합의해.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일정 부분을 나눠서 줄 테니까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우선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생긴 돈 가지고 추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때의 모라토리움, 한마디로 좀 이따 줄게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지불 불능 상태는 아니죠. 지불 능력이 있건 없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좀 이따 갚겠다라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좀 정확한 정밀도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디폴트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절대적 디폴트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능력 면에서 돈을 못 주는,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저도 동감합니다. 미국이 절대적 디폴트라는 관점에서의 국가 부도, 이것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미국 경제 좋아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 하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달러 찍어내면 되죠. 그런 면에서 베센트 장관의 절대적 디폴트 없다라는 말은 100% 옳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른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분이 있죠.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또 금융공황시마다 세계 금융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JP 모간 은행, 존 피어먼트 모간이 창립한 이 JP 모간 은행의 제이미 다이먼이란 CEO, 지금 월가의 황제로 상당히 추앙받고 있죠. 근데 이분은 미국 경제 지금 위험하다. 특히 채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시점은 자기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자, 채권이 잘 안 팔리고 금리가 치솟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자금의 파이프라인, 자금 조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 대출 받는 것,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별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단기 자금 정도고요. 대부분 중장기 설비 자금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자, 회사채가 안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고, 또 그 빚만 해마다 갚아야 될 돈이 1조 2천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정부는 부족한 돈, 이것을 어딘가서 꾸려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꾸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뉴욕 증시 채권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런데 국채는 회사채보다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회사채보다는 잘 팔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기업들의 회사채는 어떻게 되느냐? 발행을 해도 안 팔린다. 그렇다면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서 재정을 확대하거나 이럴 때에 이른바 경제학자들은 클라우딩 아웃 현상을 많이 우려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시중에 돈을 싹을 말려가지고 다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타격을 줘서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클라우딩 아웃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시중에 돈을, 뉴욕 증시에 돈을 쓸어가는 것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미국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경제에 도움도 안 되면서 국제시장은 말려버리는 클라우딩 아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또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간 CEO는 미국이 국가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대면 회사채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채 자신도 국채값이 떨어질 것이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실세금리라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그것은 뉴욕 증시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디폴트 없다고 했는데 뉴욕 증시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은 왜 디폴트가 온다? 구체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공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디폴트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가 말하는
디폴트는 절대적 디폴트, 그러니까 미국이 능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능력 마비로 채무를 못 갚는 그 절대적 디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디폴트,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미스매치,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좀 장기간에 걸칠 수도 있는데 그런 테크니컬 미스매치 때문에 이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회장의 디폴트는 디폴트의 두 번째 개념이 기술적 디폴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 증시나 미국 경제 그동안에 꾸려온 상황을 보면요, 이 기술적 디폴트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디폴트가 생긴다고 해서 미국이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시장의 발작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떨어지거나 오른다든지,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급등 또는 급락한다든지, 환율, 금값, 다이아몬드, 요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 암호화폐도 미국의 국채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스핫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테크니컬 디폴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망하지는 않지만 바로 테크니컬 디폴트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휘청휘청할 때마다 그때 여러 가지 금융 지표가 같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뉴욕 증시가 일방적으로 떨어지거나 또 국채금리도 일방적으로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미국이 절대적 디폴트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주식 투자하거나 기업 경영을 하는 비즈니스맨들 입장에서는 절대 망하지는 않아도 그 타임 래그나 기술적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이 기술적 디폴트, 이게 금융 시세를, 상품 시세 또는 돈의 값을 굉장히 수시로 변동시키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미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는데 기술적 디폴트 때문에 자기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이 기술적 디폴트 상황은요, 그 흐름을 잘 타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 뉴욕 증시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기술적 디폴트가 있을 때마다 각국 경제, 다른 나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충격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충격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또는 국내 금리 이런 것도 미국의 기술적 디폴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디폴트는 왜 올 것인가? 그 기술적 디폴트에 얽혀있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또 그 기술적 디폴트의 메커니즘, 이 대목은 바로 이어지는 2편 데트 실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방송 놓지 마시고 다음 방송편을 바로 이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